안녕하세요. 또 심심해서 찍는 디브3 라운드 644 강의 아니고 풀이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A번 미니멀 스퀘어. A번은 사실 저는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크기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크기 A 곱하기 B의 렉탱글이 두 개가 있고, 뭐 이거를 어디다가 겹쳐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어쨌든 뭐 돌려도 되고 어디다 놔도 되는데, 이제 그 두 렉탱글을 감싸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출력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은 변에, 그러니까 긴 변에 맞붙게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하는 게 최적이겠죠. 그러니까 두 렉탱글에서 긴 변을 맞닿게 그렇게 배치하는 게 최적이고, 이를 구현한 코드는 이 두 개 중에 이걸 구현한 코드는 그 두 개 중에 짧은 변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 짧은 변의 두 배, 그 짧은 변의 두 배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긴 변에 이어서 붙인 그 길이하고 긴 변의 값 중에서 더 큰 게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인테저 5%는 안 나겠죠? 다음 B번 볼게요. 어니스트 코치. 이거는, 그러니까 팀을 두 개로 나눌 건데 각 팀에는 한 명씩 있어야 되고요. 그 모든 선수는 어느 한 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인데, 맥스 A 빼기 민 B인데, 이게 가능한 한 작게 해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뭐 팀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서로 다른 두 선수를 잡고 그 값을 이 맥스 A 민 B로 만드는 방법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 명의 선수를 아무 두 명, 그 n제곱상의 그 선수 두 명을 잡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차이를 출력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선수 두 명을 잡고 선수 두 명이 서로 다른 애면은 뭐 그거의 차이를 계산해서 정답을 계산해줬어요. 다음은 시밀러 페어스입니다. 시밀러 페어스는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그 그러니까 홀수성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짝수는 짝수끼리 매칭할 수 있고 홀수는 홀수끼리 매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그 두 수의 차이가 1이어도 매칭할 수 있거든요. 딱 1차이 나도.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매칭이 완전 매칭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모든 원소들 다 매칭할 수 있냐? 이거 뭐야? 아, 그런 문제였는데, 생각해보면은 짝수들 뭔가 짝수들은 짝수들끼리 뭔가 매칭을 하고 싶고, 홀수들끼리 뭔가 이렇게 매칭을 하고 싶잖아요. 뭔가 1로 매칭하는 거 어려우니까, 1 차이로 매칭하는 거 어려우니까 짝수들 혹은 홀수들끼리 매칭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각각의 이 컴포 집합에서 최대 한 개씩밖에 그 남는 원소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짝수인 애들의 개수가 홀수이면은 짝수들끼리 매칭했을 때 한 마리가 남고, 마찬가지로 홀수들의 개수가 홀수면은 다 매칭하고 나서 한 마리가 남아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지. 오케이.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짝수 집합과 홀수 집합을 그 개수를 다 세두고, 그 짝수 집합과 홀수 집합의 그 홀짝성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n이
홀수면 전 그거에 대해서 처리해 줬는데 보니까 그 짝수 입력만 들어오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경우는 짝짝인 경우랑 홀홀인 경우가 있겠죠. 각 집합에서의 그 홀짝성이. 그럼 짝짝인 경우에는 그냥 얘네들끼리 알아서 다 매칭을 해주면은 끝나는 문제인 거고, 홀수홀수끼리 하는 거는 이제 각 집합에서 누굴 남길지, 각 집합에서 자기들끼리 다 매칭하고 남은 거 하나를 누구랑 매칭을 할지. 그러니까 내가 짝수 집합이면은 한 명을 남겨서 홀수 집합과 매칭되는 애를 골라주는 문제가 돼요. 그쵸? 짝수 집합에서 하나 뽑고 홀수 집합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서 얘네끼리 매칭하는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그냥 모든 짝수 집합에 있는 애하고 모든 홀수 집합에 있는 애하고 다 살펴봐서 1차이가 나는 원소가 있으면 그냥 걔네끼리 매칭을 해줬다 생각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자기들끼리 매칭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하고 뭐 그런 1차이 나는 애가 없으면 이거는 그냥 1차이 나는 애가 없으면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짝수성을 가진, 아니, 그러니까 짝수 집합이랑 홀수 집합의 그런 홀짝성을 계산을 해주고 그거에 맞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코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를 구현한 코드는 이렇게 even, odd 벡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홀짝성에 맞게 넣어줬고요. 이제 둘 다 짝수, 그 두 집합이 다 개수가 짝수라면은 항상 가능한 답이고, 둘 다 홀수라면은 짝수 집합에서 하나, 홀수 집합에서 하나 뽑았을 때 차이가 1인 게 있으면은 가능하다, 플래그 가능하다 해서 그거에 따라서 코딩을 해줬습니다. D, buying, solve.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삽이군요. solve, 쇼브, 쇼벨?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 하는 문제냐면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K 이하의 정수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n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n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어떤 K 이하의 수 하나를 골라서 n 그 수가 x라고 했을 때 n 나누기 x를 출력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K 이하의 수 중에서 K 이하의 수 중에서 가장 큰 n의 약수가 궁금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범위를 보면은 10의 구승, 10의 구승이기 때문에 각각 SQRT K까지 아니 SQRT N까지 그 보면서 N의 모든 약수들을 다 확인을 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QRT N까지 이 N이 I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검사를 할 건데 N이 I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이 수가 뭔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n이 i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n분의 i도 n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모든 약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저 이거 뭔가 이 조건 뭐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조건이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였고요. 폴리곤은 뭐 사실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나름 그냥 재밌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이 대포를 쓸 건데 대포에서는 1이 나가요. 그 1은 어디 뭐 벽면 혹은 다른 1과 부딪힐 때까지 쭉 날아가고요. 여기 실 보면 여기서 1 대포를 두 번 쏘고 여기서 한 번 쏘면은 이런 식으로 1이 쌓이겠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나온 판이 지금 이 행렬이 가능한 행렬이냐 라고 묻는 문제고요.
이제 이 가능행렬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어떤 1이 뭐 여기에 있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기 위해 그 필요한 조건은 여기에 1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자신의 오른쪽에 1이 있거나 아래에 1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만족하면은 이 모든 1이 그런 조건에 만족한다면은 이거는 가능한 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판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을 입력을 받고 어떤 칸이 1이 쌓여 있는데 그것의 오른쪽과 아래가 전부 그 1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해서 코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스파이 스트링. 스파이 스트링은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건데요. 이렇게 길이 m의 문자열 n개가 주어져요. 그리고 어떤 스트링 s를 찾을 건데 각각의 어떤 스트링 s를 찾을 건데 이 각각의 스트링과의 그 알파벳, 그러니까 딱 어떤 각각의 스트링과 딱 한 자리씩, 한 자리, 최대 한 자리, 그러니까 어떤 s가 이 각각의 스트링과 아예 같거나 아니면은 딱 한 자리 차이 나거나 뭐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s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출력해주는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a, b, a, c, z, b, a, b 같은 경우에는 a, b, a, b가 그 s가 되고요. 이 a, b, a, b 보면은 여기 끝자리 c, d, c, b 이렇게 한 자리 딱 다르고 z도 보면은 z, b, a, b도 딱 앞에 한 자리만 다르죠. 뭐 아예 같아도 되고요. s랑 얘랑. 어쨌든 그런 s가 존재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뭔가 그리디하게 풀릴 것 같고, 뭐,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그냥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냐면은, dp 몇 번째 글자 까지 완성. 그러니까 스트링 s를 하나씩 만들어 갈 건데 스트링 s0, s1, s2, s3를 계속 만들어 갈 건데요. 이제 여기서 어떤 한 자리를 채우는 거는 26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몇 번째 글자까지, 그러니까 s3면은 여기가 3이 될 텐데 몇 번째 글자까지 완성을 했고 그 현재 존재하는 문자열 n개의 어떤 비트 마스크를 저장을 해줬어요. 이 비트 마스크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101 이게 총 n이 4라고 하고 1101이라면은 이 켜져 있는 비트들은 한 번이라도 달랐던 이미 만든 s와 달랐던 적이 있는 문자열인 거예요. 문자열의 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번 문자열, 2번 문자열, 3번 문자열이 s와 달랐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 애들의 번호가 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이 이미 달라진 적이 있었던 애가 나중에 어떤 글자를 넣었을 때 또 다르다고 나오면은 얘는 이러한 그러면은 얘는 이제 두 번 달라지게 된 거니까 얘는 이 조건에 맞는 이 지금 만드는 S가 조건에 맞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 한 번까지 그거를 비트 마스크가 최대 한 번까지 체크되도록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모든 그 알파벳을 넣는 것에 대해서 탐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한 코드가 여기 있고요. 저는 이번 순서, 그러니까 2, 5 몇 번째 글자를 의미하는 의미로 썼고요. 뭔가 말이 헛나오네. 어쨌든 이 5번째 자리에 i를 넣었을 때 그 자리에 i가 아닌 문자열에는 체크를 해주고, 만약에 이미 체크되어 있는 애가 그 체크가 되었다면은 플래그는 1로 체크해서 이 자리에 i를 넣는 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체크한 거를 n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이번에 i를 넣는 게 가능할 경우, 그러니까 플래그가 0일 경우 그 n이라는 어떤 그 상태 집합,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체크가 된 문자열에 대한 어떤 그런 상태 집합을 다음 그 단계로 넘겨주는 이런 DP를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역추적을 아래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 어떤 함수의 리턴 값이 1이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그 상태 이런 5비트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 0이면 그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예 0, 0, 그러니까 아직 한 글자도 완성시키지 않았고 모든 비트가 체크되지 않은 그 맨 처음 상태에서 이런 DP를 돌렸을 때 반환값이 0이면 가능한 경우가 없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역추적해 줬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뭐 제가 어렵게 푼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AB 매트릭스, 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말렸는데 4번이나 틀렸네요. 30분 걸리고 뭔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하면은 n 곱하기 m짜리 어떤 행렬을 완성시킬 건데, 각 행에는 정확히 A개의 1이 있어야 되고요. 각 열에는 정확히 B개의 1이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 칸은 전부 다 제로여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N은 3, M은 6, A는 2, B는 1을 보면은 한 줄에 1이 2개씩 있죠. 한 열에 1이 하나씩 있어요. 뭐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행렬을 찾아주는 게 목표예요. 사실 이거는 뭐 맥시멈 플로우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된 시간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거는 div3니까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n 곱하기 a랑 m 곱하기 b랑 같아야지만 해가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각 행에 1이 2개 있는데 그 행이 3개면은 1이 6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총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값이 m 곱하기 b랑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n 곱하기 a랑 m 곱하기 b가 같은 경우에만 해가 있고요. 그게 다르면 해는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증명하진 않았는데, 그 n 곱하기 a랑 m 곱하기 b가 같으면 항상 해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복원하는 방법은 어떤 그리디하게 좀 해줄 수 있어요. 이 각각의 열에 대해서 뭐 지금 여기서는 b가 1인데 뭐 b가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각각의 열에 대해서 최대 5개, 그러니까 정확히 5개의 그 1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직, 그러니까 1 개수가 가장 적은 열의 순서대로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행씩
보면서 그 행일에 배치를 해줄 건데 1이 가장 적게 배치된 A개의 열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구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ORD에 그 어떤 열의 번호를 넣어줬고요. OP라는 수에는 B, 그러니까 총 남은 그 열에 넣어야 되는 앞으로 이 열에 넣어야 되는 B의 개수를 OP라는 배열에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식 완성을 시킬 건데 이제 그런 남은 1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부터, 그러니까 설치된 1의 개수가 가장 적은 열부터 뽑을 수 있도록 그걸 정렬을 해줬고요. 이제 거기에 차례대로 정렬을 해준 그런 그러니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주는 이런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바이너리 미디어. 일단 이것도 조금 나쁘진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뭐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길이 m으로 가능한 모든 바이너리 스트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총 2의 m승계의 문자열이 셋에 존재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n개의 문자열을 지울 거예요. 그 셋에서. 근데 그 n개의 문자열은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울 건데 이제 뭐 똑같은 걸 또 지우진 않아요. 그냥 각각 다른 n개의 문자열을 지울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사전순으로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셋에서 사전순으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그러니까 밑 중앙값, 그 사전순을 쓸 때 중앙값을 가진 스트링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고요. 이 예시를 보면은 n은 3, m은 4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2의 m승계의 문자열이 최초에 있었고 뭐 지금은 지워진 상태인데 이제 거기서 이 n개의 문자열을 이 집합에서 뺐어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남아있는 문자열은 이런 셋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미디안을 찾아라, 중앙값을 찾아라 하면은 이거겠죠. 이제 사전순으로 봤을 때 이게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요. 근데 뭐 원소가 짝수가 있으면은 그때 중앙값은, 그러니까 원소가 6개 있으면 세 번째에 있는 게 중앙값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했을 때 중앙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n을 보면은 최대 100개까지밖에 안 지워요. 그러니까 m이 60인데 2의 60은 엄청 크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2의 60 생개 중에서 100개밖에 안 지워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최초의 2의 m승 분의 2라는 어떤 그런 최초의 미디안이 있을 때 m승 번째 분의 2번째 라는 어떤 그런 최초의 미디안이 있을 때 그 미디안은 끝에 봐야 마이너스 100부터 2의 m승분의 2 더하기 100 사이에 있겠죠. 왜냐면은 지워지는 게 100개니까 지워지는 게 최대 100개니까 그 미디안이 뭐 100개보다 더 멀리 뭐 100개보다 더 크게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사실 이게 100개가 아닐 수 있어요. 한 50개? 50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편의상 100개라고 해도 되죠. 그럼 이런 점을 이용해서 얘네들만 일단 정답 후보로 뭔가 고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 이거 구현 잘못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SE에 QQ가 없으면 안 되는데? 망했다. 일단은 저는 이거 구현 잘못했는데.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받을 수도 있으니까 냅둘까 그냥. 이걸 내면은 순위가 크게 밀릴까요? 어쨌든 이거는 뭐 저는 틀리면 그만인데 어쨌든 맞는 풀이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맨 처음에 이런 애들을 다 셋에다 넣어주고요. 이런 문자열을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이 바이너리 스트링을 하나의 이진수로 생각을 하면은 2에 60 마이너스 1 이내에 있는 어떤 그런 수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에 60이 아니고 2m 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바이너리 스트링이라고 생각하고 이 수가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셋에다가 전부 셋에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지우는 작업을 하나씩 천천히 따라 할 건데요. 최초의 어떤 최초의 미디안이 있을 거고, 이제 이 미디안은 컷해야 뭐 원소가 하나씩 지워질 때마다 뭐 제자리에 있거나 오른쪽으로 한 칸 가거나 왼쪽으로 한 칸 가거나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이제 그런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은 집합 남아있는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R개일 때 R이 짝수인 경우, R이 홀수인 경우에 따라서 이 각각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걸 지웠을 때 이 미디안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제자리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디안보다 R이 짝수인 경우에는 미디안보다, 그러니까 R이 짝수인 경우에는 미디안 이상인 값을 지우면 맞아? 잠깐만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1, 2, 3, 4, 5, 6, 7 이렇게 짝수개가 있고 지금 미디안이 여기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값 중에 뭔가 하나를 지우면요. 그럼 이게 아니네. 미드 초과인 값을 지우면 이 미디안의 위치는 변하지 않죠. 이 상태에서 미디안이 3이었는데 이보다 큰 걸 지워도 미디안이 3이잖아요. 변화가 없다. 미드 이하인 값을 지우면 미드 이하인 값을 지워보면은 뭐 제가 2를 지웠다 치면은 지금 홀수개구나. 짝수개일 때 지금 3이 여기 있는데 3이 미디안인데 이거보다 작은 값을 지웠다고 치면은 미디안은 4가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는 거죠. 지금 미디안이 3인데 3을 지워도 마찬가지로 3 다음에 있는 수가 미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이 홀수인 경우에도 뭔가 이 경우를 나눠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나눠서 그러니까 뭔가 경우를 나눠서 이 변화를 측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R이 홀수일 경우에는 한번 스스로 해보시면 되고 이제 뭐 제가 말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구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제 코드가 있는데 사실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제 코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총 원소의 개수는 2의 m승이죠. 이 mp라는 함수는
그냥 2의 제곱승, 2의 m승 해주는 그 코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n은 그러니까 총 원소의 개수, 미드는 이제 그 원소의 개수가 nn일 때 미디안 값은 몇인지 를 기록해줬고, 이 셋은 그 미디안 값 사이로 최대 102개까지 제가 저장을 해줬네요. 미디안보다 작은 거 102개, 큰 거 102개. 뭐 그냥 100이라는 숫자는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n이 최대 100이니까. 그래서 다 셋에 넣어주고, 이제 그 미디안 값이 현재 나우에 있다고 합시다. 셋에서 나우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문자열이 지워질지 들어보고, 이제 그거를 이진수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하나의 정수값이 되고요. nn이 짝수일 때 그 현재 미디안 값이 지금 지우는 값이 미디안 값보다 더 크면은 아까 뭐 변화가 없다 했나요? 변화가 없다 했죠. 그래서 뭐 변화가 없는데 뭐 이게 셋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set find qq가 이게 셋에 있는 수라면은 이렇게 뭐 지워주고, 뭐 이런 사실 코드가 필요했어요. 이건 제가 잘못 짠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셋에서 지워주고, 만약에 이번 지워진 수가 미드 이하인 경우에는 아까 미드가 오른쪽으로 한 칸 미뤄진다 했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큰 어떤 한 칸으로 미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상에서 그 어떤 이터레이터가 한 칸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이터레이터 상에 있는 값이 미드가 되고요. 현재 이터레이터 상에 있는 값이 미드가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게 셋에 있으면 지워줍니다. 이걸 똑같이 이걸 똑같이 홀수에도 적용하시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주고, 이제 n개의 문자열을 다 지운 다음에 이 미드가 가리키는 어떤 바이너리 스트링을 출력해 주시면 정답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사실 제가 H 코드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찝찝하긴 한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뭐 핵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것으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